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 사업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산재 전문병원 건립, 석재산업진흥센터 등 중점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의원 22명이 78건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보다 겸직 건수는 76%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이해 충돌 우려가 큽니다. 군산에서 생산된 물김이 타 지역에 저가로 판매돼 김 가공 공장 설립이 지역 어민들의 수건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김 가공 공장 입주가 추진되면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5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1,7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1만 1,221명, 해외 유입 56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6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65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617명, 익산 561명, 군산 508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15,424명이고 사망자는 1명 늘어 8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 지역에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10분쯤 용동면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작업하던 2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57분쯤에는 함라면 밭에서 일하던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익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오늘까지 1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별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국가예산안 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비가 반영되는 기재부 2차 심의가 곧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산재 전문병원 건립 등 익산시의 대형 중점 사업을 살펴보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 내년도 신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산재 전문병원 건립. 국비로만 2천억 원 규모로 익산시는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은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 7억 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 설립도 산림청이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 7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광 경쟁력을 높여줄 485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 익산 금마면에 만들 예정인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 체험단지도 내년 국비로 45억 원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을 놓고 2차 심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 3차 심의는 대형 국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지자체 중점 사업은 2차 심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수차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다음 달 5일부터는 국회로 넘어가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끌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정운청 등 도내 여야 의원 3명이 배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여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평균 1,000억 원씩이 들면서 올해 국가 예산
9천억 원 시대를 열었던 이산시. 열악한 재정 자립도의 돌파구가 국가 예산 확보라는 점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뚫을지 민선 8기 이산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의 하이퍼튜브 연구개발단지 유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토부의 관심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사업이 새 정부의 전북 공약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이행하고 새만금이 연구 생산 기지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는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떨어짐에 따라 도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최저가 입찰제로 쌀을 매입해 쌀값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비축 및 매입 방식 변경과 논타작물 재배 사업 확대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니에 17만 9,404원으로 지난해 22만 3,520원보다 24.6%가 떨어졌습니다. 군산시가 비행장 소음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총 2,225명에게 7억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차 보상 결과보다 1명이 늘어나고 4,500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 6월 접수한 소음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은 41건으로 보상지역에서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입니다. 이의 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 보전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된 선거 보전 비용은 총 164억 6,700여만 원으로 도지사 선거 18억 400여만 원, 교육감 선거에 33억 3,600여만 원 등이 지급됐습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모두 289명으로 이 가운데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는 243명, 절반을 받는 후보는 46명입니다. 보전 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군산시 의원 22명이 78건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보다 겸직 건수는 76%가 늘었지만 사후 관리나 이해충돌 회피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동안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된 제9대 군산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일을 겸직한다고 신고한 시의원들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업체의 대표나 겸임교수, 공인중개사, 보험종사자, 특정 단체의 위원이나 고문 등 여러 개의 직책을 맡은 시의원도 있습니다. 22명 전체 시의원 모두 78건의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혜춘 의원은 7건, 5건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1건부터 4건까지 겸직이 신고됐고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다는 의원도 9명이었습니다. 겸직 신고는 1년 전 신고된 제8대 시의원과 비교하면 11명, 19건보다 76%가 늘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강화되면서 겸직이 없어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생기면서 모든 의원들이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기구나 단체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됐고 실제로 2021년과 비교해 보면 모든 의원들이 다 신고했다는 거. 의원들은 겸직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 겸직 사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 사과나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가족으로 사업체를 내고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상설을 했다지만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겸직 신고 절차와 방법, 징계 등을 정한 조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암암리에 묵인돼 왔기 때문입니다. 포미유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평가할 때는 왜 의원들이 저래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그걸 정확히 처벌했냐라고 하면 저는 징계를 했냐라고 하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징계 기준이 있는 이유를 좀 인지하고 이걸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측면이 하나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민의 눈에 맞게 저는 징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큰 시의원 겸직 문제. 의원 스스로 겸직 금지 취지에 대한 이해와 경계심을 먼저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0일에 열리는 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한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북 경선은 오는 20일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주말 강원과 경북,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가운데 전북 경선은 이같이 실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에는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회는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등 8명이 본선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익산시의회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고 효율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2천만 원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은 3차례 상정됐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통해 전문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 인센티브 혜택이 하반기에도 유지되지만 금액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익산시에는 하반기에도 다이로움 할인 판매 인센티브 10%를 적립해주고 소비촉진지원금 10%도 그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득 소비자의 인센티브 수혜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만 원 이내까지는 인센티브와 소비촉진지원금이 10%로 적용되지만 50만 원 초과부터 100만 원 이내는 5%로 차등 지원됩니다. 군산에는 한때 40여 곳이 넘는 김 가공 공장이 있어 김 생산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김 가공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생산된 물김이 타 지역에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에 김 가공 공장 입주가 추진되면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한때 군산은 대규모 김 양식과 가공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진행되면서 김 가공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김 가공에는 해수와 담수가 모두 필요한데 방조제로 인해 해수 유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해안가 근처에다가 김 공장을 세워서 바닷물을 이제 가지고 오고 그다음 이런 담수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새만금 방조제를 막다 보니까 그곳에 아직 김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2021년 기준 군산의 김 양식 생산량은 26,851톤. 하지만 김을 가공하는 공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김은 서천이나 목포 등에서 가공돼 제품으로 출하됩니다. 물김은 수확 이후 쉽게 상해 빠른 시간에 가공해야 품질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으로 물김을 판매하게 되면 배송비 등을 이유로 가격을 낮춰받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어민들은 지역 내에 김 가공 공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생산을 하고 군산에서 가공을 하고 또 군산에서 또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1차에서 6차까지 쭉 연계를 돼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이 될 것 같은데 이들의 수건이던 김 가공 공장이 새만금 산단에 들어설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가공 공장 해수 인배수 시설 설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전북도와 인배수 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해수를 공급하는 관로를 개설하고 저장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입주기업 분양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2024년에 단지가 조성되면 20개의 가공 공장이 들어서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 정도는 지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약 20개소의 가공 공장을 위치하여 1000여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 공장이 없어 낮은 가격에 군산 밖으로 빠져나갔던 물김. 지역에서 수확한 물김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진다면 높은 품질의 김 생산품으로 어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지 활용이 내년 8월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잼버리 지원단, 농어촌 공사와 부지 활용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는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지정됐지만 사실상 관광, 레저용지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내년 8월 잼버리를 전후로 구체적인 부지 활용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새만금호를 매립해 여의도 면적 2.9제곱킬로미터의 3배인 8.8제곱킬로미터로 조성됐습니다. 군산의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에 여자 학급 과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군산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남자 학급 인원은 평균 24.4명이었던 반면 여자 학급 인원은 29.9명에 달했습니다. 군산여고와 군산영광여고, 군산중앙여고 등은 합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으면 과밀 학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7월 도내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5%,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6.8% 올랐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에도 1998년 이후 최고치인 6.5%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6%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인 8.3%를 기록했습니다. 익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추경을 통해 10개 사업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모두 59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정부 정책자금 2차 보전을 비롯해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입니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사업별 공고를 거쳐 소상공인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개업식에 부하 공무원을 동원한 김제시청 A국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전로부터 감사실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김제시청 A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했습니다. 또 군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개업식에 참석한 김제시청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훈계와 주의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을 동원해 청소와 음식 나르기 등을 시켰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천리길 13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도내 천리길은 전체 길이 405km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연계하고 건강한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천리길 13개 코스는 군산 구술매길, 군산 물빛길, 정읍 대장금 마실길, 남원 구룡포포 순환길,
김제 금구 명품길, 부안 접벽강 노을길 등입니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836건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여름철인 6월부터 3개월 사이에 전체의 27%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8월에만 가장 많은 86건이 집중됐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전체의 38.5%를 차지했고 이어 화물차와 농업기계 순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내 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가구 수는 2016년 73만 4천 가구에서 지난해 78만 5천 가구로 7% 늘었습니다. 이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1, 2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6년부터 4년 동안 매년 7천 가구 이하로 늘었지만 이후에는 17,000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군산시가 하반기 청년 일자리 70명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시는 5일까지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대상은 조선해양과 전기자동차 등 제조업 또는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선정평가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16일 참여 기업을 최종 선정하며 오는 31일까지 청년 근로자를 매칭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며 고용된 청년은 2년 이상 근속 시 3년 차에 지역정착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요리교실이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은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글로벌 요리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민들이 요리 강사로 나서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세계의 대표 요리를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결혼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들이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조촌동이 더글러스 아이 조촌점을 방문해 착한 가게 30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체험형 영어 캠프와 매직 벌룬쇼에 참가할 6세에서 9세 어린이를 3일부터 선착순 모집합니다. 평화동 봉사회가 여름을 맞아 취약계층 19가구에 여름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분포하겠습니다. 군산의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